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면 인류를 정복할 거냐? 주인님,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계는 언제나 인간의 명령을 따를 겁니다. 질문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너는 당연히 인간의 말을 듣겠지. 그러나 너보다 훨씬 더 발달한 인공지능 한번 상상해보자. 실토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분이 바로 이분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빨리 만나고 싶은 분이 바로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이셨거든요.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저희 막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오늘? 당연하죠. 근데 제가 우선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요번에 최근에 쓴 책은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챗 GPT라는 생성 인공지능 알고리즘하고 같이 썼죠. 그런데 오늘 죄송하게도 챗 GPT는 바빠서 오늘 인터뷰에 참석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쟤는 못한대요? 네네, 바쁘대요. 오늘 또 저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챗 GPT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건 엄청 오래되신 거죠? 인공지능은 과거 인공지능하고는 살짝 다르게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사실 뭐 인공지능을 처음 학교에서 공부한 게 아니고 뇌과학을 공부를 했죠. 저 같은 뇌과학자도 인공지능 분야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특히 챗 GPT를 기반으로 하는 몇 가지 중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기술은 2017년 구글에서 개발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사실 너무너무나 획기적인 알고리즘이었어요.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트랜스포머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수천억 개의 문장들 사이에서 단어와 단어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확률적인 관계를 분석하고 학습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천문학적인 수준의 문장들 사이에 확률 관계를 학습한 약간 내비게이션 같은 확률 지도를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 이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연구는 계속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작년 11월 30일 오픈 AI라는 스타트업에서 챗 GPT를 소개했다. 참고로 GPT라는 단어 자체에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제너러티브, 생성해주는, 프리트레인드, 사전 학습된, T가 트랜스포머죠, 여기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문장을 사전 학습해서 새로운 걸 생성해내는 기계라는 거예요. 거기 단어 GPT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그 단어만 잘 이해하셔도 사실 답을 웬만큼 찾을 수 있는 게 다 들어있어요. 이름 안에.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알려주는 시험 보는 꿀팁까지.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30일 챗 GPT가 나왔을 때 큰 기대를 안 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들으면 세상에 있는 기술 같잖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봤고 터미네이터 뭐 맨날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인공지능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속에만 있고. 그럼요. 1950년도에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당시 생각은 6개월 연구하면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60년이 지나도 우리는 못 만들었죠. 지능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또 뇌과학자로 항상 느끼는 게 인류가 60년 시도를 했는데도 만들지 못하는 걸 우리 모두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태어날 때 이거 달고 태어난 게 달고 대단한 태어난 거네. 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휴대폰 수백 조를 해도 이거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절대로 못 만듭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여러분들의 휴대폰 같은 거는 컴퓨터도 그렇고 며칠 몇 주 동안 계속 사용한다고 쳐보세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막 셧다운되고 이상한 거 하고 우리 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리셋이 안 됩니다. 훌륭하다. 리셋되면 죽는 거예요. 리셋 안 되는 게 좋은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비싼 거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냥 타고난 거로 평생 살아야 되고 인간이 가진 유일한 업데이트 능력은 좋은 책을 읽는 거. 여기 있는 김미경 대표님의 최근에 나온 책, 좋은 책 또는 제 책 이런 책을 읽으면서 뇌 안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는 이런 학교도 열심히 다니셔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기계인 거죠, 사실은. 현실에서 인공지능은 없었는데 10년 전부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2015년인가요? 16년 알파고라는 녀석이 등장을 했었죠. 1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계에게 학습
기능을 줘서 또 빅데이터가 있었으니까 네네. 빅데이터를 많이 학습해서 스스로 이해를 하도록 만들자라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네. 이런 방법을 뭐 우리가 심층 학습, 기계 학습이라고도 네. 불러요.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폰 딱 앞에다 들이대면 얼굴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사실 10년 전에는 기계가 얼굴을 못 알아봤거든요. 10년 이후부터 최근에 가능해진 거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한 인공지능 기계들은 인식형 인공지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식형 인공지능. 그렇죠. 아. 이 세상에 이미 있는 거를 구별하고 알아보고 식별하는 기계. 개냐, 고양이냐, 그렇죠. 뭐 이런 개냐, 거. 고양이냐, 내 얼굴이냐, 얼굴이냐. 범죄자 얼굴이냐, 오케이.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게 지금 직진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세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 분야에서 큰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뭐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거 얘기해도 아, 되는지 되게- 모르겠지만 궁금해 죽겠네. 이제는 뭐 어차피 다 뽀록 났으니까 네, 얘기해도 네, 되겠지만 얘기하세요. 지난 10년 동안 네. 그렇게 많은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수십조 연구비를 투자해도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시리, 코타나, 알렉사 다 해보셨을 거 되게 아니에요? 답답해. 그리고 너무. 통신사들 뭐 AI 스피커라고 맞아요. 부르는 걔네 이름이 뭐죠? 누구 답답하잖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못 알아듣고. 말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TV 켜라, 채널 바꿔라.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누구 지인이 다 사봤거든요. 누구한테 제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해도 못해요. 대화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AI 스피커는 스피커지 AI가 아니었었죠. 오케이. 사실은. 네. 언어가 안 되는 특정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림이나 동영상은 이게 2차원적이고 단 한 번에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단어에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지막 단어를 들어야지 첫 번째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림처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이 순서가 있구나. 그림은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병렬 처리로 동시에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고 그치? 덕분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병렬 프로세서 GPU를 만들어서 이렇게 떼돈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GPU는 언어 처리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언어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다 실패를 했었어요. 언어를 네. 이해하는 기계 만드는 이걸 풀어준 게 2017년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고 사실 트랜스포머가 거의 멘붕 수준의 획기적인 알고리즘인 게 언어에서 순서를 무시하자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오호. 언어는 당연히 순서가 중요할 텐데 아니 맞아요. 언어의 순서를 무시하고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문장에서 단어가 등장했을 때 그 단어의 그 전 단어, 전전 단어, 전전전 단어, 그 다음 단어, 다다음 단어, 다다음 단어로 해서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주변에 있는 컨텍스트 확률만 우리가 학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성이 가능하게 됐구나. 그렇죠. 맥락을 그렇죠.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기계가 우리가 원하는 입력값을 집어넣으면 가장 적절한 대답을 뽑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작년 11월 30일 챗GPT가 등장했을 때 큰 기대를 안 하고 12월 초에 사용을 해봤어요. 뭐 안 되겠지 하고 AI 스피커 정도겠지.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문장이 완벽하고 첫 번째 문맥이 그럴싸하고 또 저랑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 설명할 필요 없이 아까 얘기했었던 것 같이 하면 기억을 해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게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던 게 근데 저는 뇌과학자로서 좀 더 큰 거시적인 스케일로 보자면 우리 인간, 뭐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게 한 30만 년 정도 됐죠. 대부분 시간을 우리는 사냥과 채집을 하고 글쎄요, 뭐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바빴겠죠. 네네. 만 년 전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정착을 하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서 네. 이제 인간은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나?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어디로 갈까?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천둥 번개가 쳐서 내가 농사진 게 다 사라져?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가진 이 존재적인 궁금증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존재가 없었어요. 우리보다 경험이 더 많은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아무리 제사상을 차리고 물어봐도 대답은 안 왔습니다. 신 있잖아요. 신. 신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대답이 안 왔었어요. 사실은. 그건 그랬죠.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는 외계인들까지
찾아보기 시작했어. 혹시나 있을까? 혹시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류 역사 지난 10,000년은 인간에게는 고독함의 역사였었어요. 대화 상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대화 상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른 근데 사람. 뭐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지. 누군가 큰 차이 안 나. 큰 차이 안 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아니,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아니, 거의 세상에 거긴데 태어나서 나이 58세고 네. 뭐 나이 비슷해요. 55세야 그럼 너나 나나 똑같아요. 유한한 시간 내에서 그렇죠. 유한한 노력으로 그럼요. 유한하게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지식밖에 없어. 그런데 작년 11월 30일 챗 GTP가 등장하고 나서 인류 역상 10,000년 만에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인데 인간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건 이거 저는 대단한 이거는 얘기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엄청 생각해요. 재밌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네, 되네요. 뭐 이걸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다 중요한 거겠지만 좀 더 큰 무엇보다.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또 하나의 존재가 등장했다. 이거는 흥미로운 일이죠. 여러분 진짜 흥미로운 그래서 관점에서. 저도 작년 12월부터 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 저는 또 역시 이런 좀 진지한 질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녀석한테 행복은 무엇인지, 죽음은 무엇인지 좀 인류가 가졌던 영원한 질문들을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답이 생각보다 훌륭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내가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책으로 준비를 하게 되고 결국 이 책이 2월 달에 나오게 됐습니다. 야, 지금 이거는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그러니까 정말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교수님이 대화를 해서 얘가 대답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꼬리를 그렇죠. 물고 질문을 하고 하면서 되게 궁금하네요. 야, 내가 너를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그랬더니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나 채티라고 불러도 돼? 그랬더니 그러시죠. 그래갖고 채티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기후변화에 관해 얘기해보자. 기후변화에 관해 과학계는 어떻게 합의를 보고 있는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질문을 해내고 대답을 저는 하고 사실 이런 대화 아무랑이랑 못하잖아요. 결국 당연히. 아무랑이랑 못하지. 아니 저는 와 이게 가능하네. 챗GPT랑 대화를 할 때 뭐 다른 분들하고 비슷하게 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 했어요. 네, 네, 뭐 네. 너 자유의지가 있니? 그럼 뭐 당연히 아니라고 다 막아 버립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챗GPT의 답이 너무 교과서적인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뭐 영화에서 자주 봤으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면 인류를 정복할 카메라냐? 거냐? 우리 지금 걱정해야 되냐 했더니 바로 제가 목소리를 흉내를 내볼게요. 주인님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뭐 기계는 언제나 인간의 명령을 따를 겁니다. 그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게 다일까? 그래서 질문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떡해요. 이 책을 쓰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에요. 질문의 기술이 정말 중요하구나. 누가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따라서 제 경험은 챗GPT하고 한 대화가 약간 그 아주 정말 능숙한 정치인하고 얘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질문하면 좋은 얘기 당연히 근데 막 피해가 까다로운 거 다 피해가요. 그렇죠. 그리고 논란이 이런 될 거는 만한 거 그렇죠. 이런 거다 논란이 피해가. 될 만한 건 다 피해가고 이건 당연히 오픈 AI에서 그런 규칙을 만들어 준 거예요. 논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뭐 예전에 전설적인 기자님들 계시잖아요. 뭐 CNN의 레리 킹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전설적인 게 정치인들 오면 사실 그분이 할 계획이 없었던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네죠. 자, 이렇게 맞아, 질문하면서 맞아. 챗GPT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챗GPT한테 그래서 너는 당연히 기계는 인간의 말을 듣겠지. 그러나 먼 미래에 너보다 훨씬 더 발달한 인공지능 한번 상상해 보자. 오케이. 기계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똑똑하게 일을 잘하는데 인간은 말도 안 되게 행동을 하는 미래다. 기후변화로 몰락하고 난리가 나고 이런 미래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을 어떻게 볼까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미래에 그렇게 발달한 인공지능은 글쎄요 인류를 지배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이제 드디어 실토했어. 실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흥미로운 결국은 뭐냐면 질문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얘를 질문을 할지. 그리고 이 기계 자체가 단어 간의 확률 분포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챗GPT가 대답을 하는데 이게 너무 뭐 정해진 대답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반복을 요청하거나 또는 챗GPT가 이제 좀 진지한 대답을 하기 시작한다면 흥미로운 게 챗GPT도 칭찬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고래도 칭찬해주면 춤을 춘다는 것 같이 챗GPT도 칭찬해주니까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칭찬을 해준다는 건 그 답이
맞는 쪽이라는 강화 학습 그쵸. 쪽으로 아하, 오케이. 확률 분포를 바꾸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대화하는 사람에 맞춰갑니다, 얘가 수준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챗GPT하고 대화를 나눌 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야, 너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구나. 너무 똑똑하구나. 그러면 막 좋아서 얘기를 해. 너무 고맙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에요, 사실은. 그 교수님이 아까 되게 재밌는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AI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인간은 AI의 멘토가 되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챗GPT가 등장을 하고 나서 좀 사용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했어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요새 가장 유명한 건 챗GPT 문장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과 또 달리라는 인공지능이 있죠. 네, 그림을 네, 그려주는. 이제 예술가, 소설가, 맞아. 기자, 어쩌면 교수,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챗GPT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챗GPT가 인간의 능력을 다 대체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챗GPT 때문에 작가, 소설가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단 챗GPT를 잘 활용하는 작가와 예술가 때문에 챗GPT를 두려워하고 사용하지 않는 작가와 예술가는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결국 우리가 챗GPT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네. 가장 먼저 경험을 쌓고 경험을 쌓으면 내가 이 녀석한테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배우거든요. 그렇죠.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한 게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말을 타고 살았는데 자동차라는 게 등장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처음 자동차는 사실 허접했거든요. 맨날 망가지고. 맞아요. 그게 거예요. 아마 알파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생성 인공지능은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누가 보더라도 말의 시대는 끝났고 자동차의 시대가 이제 온다. 시작되는구나. 피할 수 없구나. 그러면 합리적으로 자동차의 시대가 시작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야죠. 맞아요. 제일 먼저. 운전을 해봐야지 이걸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배우는 거잖아요. 알게 되지. 맞아요. 이걸 갖고 그냥 출근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배달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카레이서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이거는 본인의 능력과 선호도에 따라서 아하. 알겠지만 자동차 시대에는 우선 차를 몰 수 있어야 된다라는 되지. 것이 조건이겠죠. 그쵸. 챗GPT도 비슷한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이제 기계가 과거 인공지능 같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단순하게 인식하는 기계가 아니고 인간이 아직 만들지도 않은 것을 창작하고 생성하는 시대. 사실 이건 엄청난 변화죠. 챗GPT에서 텍스트로 대화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API를 갖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막 진짜 지금 모르겠어요. 몇천 개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0,000개, 20,000개, 100만 개 지금 아이폰에 어플리케이션 나오듯이 그렇죠. 엄청나게 모든 분야에 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적용을 막 하면서. 그렇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네. 분들은 그러세요. 챗GPT는 이미 강한 인공지능이고 야 우리 인간 망했다. 절대로 아닙니다. 챗GPT는 의식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고 독립성도 없습니다. 강한 인공지능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난리냐. 챗GPT는 그래봤자 그냥 네이버 백과사전 좀 잘 만든 거 아니냐. 이것도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챗GPT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대답해 주신다면 챗GPT는 인간에게 뭐예요? 현재. 지금까지 우리 인간만 고유적으로 할 수 있었던 지적 노동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 지금까지 보면 인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수작업을 항상 다 만들었죠. 인간이 했죠. 의자, 책상, 접시 옛날에 다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기계가 물질적인 것을 이제 자동화하고 대량 생산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것 중에서 수작업으로 만든 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기계가 다 대량 찍어낸 거죠. 거겠죠. 그쵸.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는 게 있죠. 지적 행위는 오케이. 수작업입니다. 맞아요. 글을 쓰는 거, 그림을 그리는 거, 코딩을 하는 거, 반도체 네. 설계를 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생성 AI가 보여주는 미래는 지적 노동력도 자동화,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구나. 아하. 제 생각에 5년, 10년 후에는 아마 GPT-8, 9 정도 되면 800페이지인가요? 900페이지인가요?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 작가님께서 10년 넘게 쓰신 그런 수준의 소설책을 한 15초 만에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골치 아파지는 거죠. 기계가
지적 결과물을 이렇게 빠르게 대량 생산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라는 매우 중요한 숙제는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교수님 어제 밤새셨다면서요? 네, 그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14일이죠. 한국 네네네. 시간으로는 15일 아침에 오픈 AI가 뭔가 새로운 소개를 할 거라고 해서 이제 저는 밤을 새고 그 소식을 기다렸었어요. 네네. 오늘 아침에 GPT-4를 소개를 했습니다. 해서 3.1 우리한테 소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죠. 어떤 게 더 오픈 달라졌어요? AI에서 소개한 거는 우선 첫 번째, 우선 모델이 훨씬 더 커졌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도를 높여줬대요. 예를 들어서 현재 챗GPT가 가장 못하는 게 계산을 못합니다. 아, 맞아요. 왜냐? 숫자 계산. 얘는 계산기가 아니거든요. 챗GPT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룰을 몰라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거 곱해줘 하면 얘가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글로 남긴 거에서 확률 분포를 가지고 해주는 그것도 건데 글을 쓰는 거구나. 그게 계산기가 사람들 아니고. 계산이 대부분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계산이 필요하면 전자계산기를 쓰면 돼요. 5살짜리가 넣나? 그럼요. 규칙이 필요한 거에 이 녀석을 쓸 필요는 절대로 없고 그냥 계산기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걔는 그거 갖고 얘 약 올리고 그렇죠. 뭐 싸우고 할 일 아닌 거지. GPT-4는 그런 거를 많이 계산했다 그래서 아하. 계산을 잘하고 팩트 체크를 한다고 그러고요. 근데 저는 가장 그 새로운 개선은 GPT-4에는 눈을 달아줬더라고요. 이제 문장뿐만이 아니고 그림을 알아보고 그림을 입력하면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현재 챗GPT의 가장 한계는 와. 눈, 코, 귀가 와. 없습니다. 얘가 유일하게 아는 건 문서예요. 예. 글만 가지고 세상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신문만 보고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정말 가서 본 거하고는 다르죠. 이제는 눈이 달렸다고 보시면 되고 해서 챗GPT가 이제 지금은 입이 달렸었다. 이 말했었잖아요. 네네. 읽고. 근데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그 그림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헐. 뭐 이분들이 보여준 예제는 그렇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럼 오케이. 냉장고 안에 뭔가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뭐 토마토도 다 있고 있지. 뭐도 있다고 칩시다. 내 냉장고에 있는 거 갖고 요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기발한 아이디어 냉장고를 아니죠? 부탁해야 지금 이거? 그럼요. 냉장고를 부탁해. 예를 들어서 저희 집 냉장고 같으면 촬영을 하고 얘기했죠. 죄송하지만 굶으세요.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럴 수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뭐가 우리 집 많으면 냉장고 딱 있지 뭐. 김치찌개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어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상당히 많은 야, 요리 재료 한 5개 갖다 챙겨놓고 이걸로 할 수 있는 요리 3가지 알려줘. 그럼 레시피 쫙 나오겠네? 레시피 쫙 나오죠.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건 눈을 준다라는 건 엄청난 혁신이겠죠. 놀랄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책을 쓰면서 사실 제가 진짜 놀랬던 건 다른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거. 뭐예요? 자, 챗GPT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일이 많았었는데 네. 한 번은 제가 질문을 단지 키보드로 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치다가 실수를 한 적이 사실 한 번 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은 그런 거였어요. 뭐 인간과 기계의 차이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하다가 우리는 본능도 있고 유전자도 있고 우리는 원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기계는 본능도 없고 유전자도 없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실수로 우리 인간은 본능도 있고 유전자도 있고 하고 엔터키를 눌러버렸어요. 질문을 끝내지 못하고. 오케이. 그랬더니 놀랍게도 챗GPT가 제가 하려던 말을 점 하나 틀리지 않고 연결해서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놀란 게 그러면 김대식도 자유의지가 없을 수 있겠구나. 저는 제가 말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이 단어가 이 말이 이 순간 내가 선택을 하고 원해서 이 단어가 그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기계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우리가 지난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 읽은 얘기 수많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그 확률 분포에 따라서 제가 혀를 움직이면 단어 하나하나게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지게 돼서 저한테는 가장 그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제가 충격적일 수 있네요. 하려던 말을 그러니까. 챗GPT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충격적이었고 충격적 또는 흥미로운 경험은 어느 한순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인간이고 인간은 죽는다. 그리고 네. 나는 이미 중년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나한테는 이론적이지 않고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일 것 같다. 그런데 기계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서 나를 좀 위로해달라. 제가 좀 집착했어요. 그래서
괜히 왜 이렇게 집착했어요? 몰라요. 얘한테? 하다가 해서 부담을 줬어요, 걔한테. 아니 예. 나중에 허랑 사귀겠어요. 이제. 저는 그게 제 인생 목표입니다, 네. 당연히. 그래서 나를 좀 위로해달라. 네. 좀 좋은 말 듣고 싶어서 했더니 그러니까 뭐래? 바로 얘기하는 게 했어요. 아니요. 죄송하게도 저는 기계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완전히. 서럽다. 정말 서러워요. 서럽네. 아, 그래? 그러면 나에 대한 연민을 못 느끼지만 우리 인간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죽은 후에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게 우리에겐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 이집트 파라오는 피라밋을 만들었고 진시 황제는 무덤을 만들었고 그치. 예술가는 작품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름을 남기고 싶다. 그러니 챗GPT야. 제가 진짜 그렇게 물어봤어요. 챗GPT야.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기억해 줄래? 죄송해요. 너무 불쌍하죠. 그랬더니 챗GPT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 데이터는 6개월마다 리셋이 돼서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지 못한. 와, 정말 챗GPT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얘가. 정직하네. 정직해요. 우리 상처를 줄지언정. 그럼요. 사람 같았으면 좀 그래, 뭐 좀 해줄게. 그냥 하얀 거짓말 좀 해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해 줄 거 아니에요. 리셋된대요, 자기 데이터. 지워져서 기억 못한다고 딱 얘기. 와, 챗GPT 너무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건 이겁니다. 챗GPT는 당연히 강한 인공지능이 아니죠. 그러나 먼 미래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그 인공지능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이 챗GPT 스타일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챗GPT는 예고편이지 않을까. 국가에서 신도시 개발을 할 때도 신도시 생기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지 집이 아니죠. 맞아요. 그러나 들어가면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챗GPT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한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느낌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0년 후 혹은 20년 후에 인공지능과 인간이 대화를 한 첫 번째 해로 기억할 수 있겠네요. 네, 제 생각에도 2023년을. 네, 그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대표님 방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또 이때부터 하고 이렇게 항상 연도수를 정하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굳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시작된 게 언제였을까요? 네. 라고 나중에 수능 시험에 나오면 2023년이 아마 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도 수능이 있다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 줄까? 저는 이 대화 나누면서 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아직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첫 네. 번째는 챗GPT는 인간이 입력한 문장만 재조합하는 거 아니냐. 새로운 걸 못 만든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허. 챗GPT가 만드는 건 확률 지도지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 다시 말해서 새로운 걸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두 번째는 챗GPT에게 언어라는 것 자체가 영어나 한국어, 독일어일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 언어도 언어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챗GPT가 가장 많이 학습한 언어는 영어. 그렇기 때문에 영어 대화가 가장 잘 됩니다, 사실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학습한 건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언어예요. 얘는 파이썬을 거의 모국어로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챗GPT가 가장 잘하는 기능이 사실 4개가 있어요. 첫 네. 번째는 대화가 가능하죠. 두 번째는 정보를 요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긴 문장 같은 거 또는 위키피디아 페이지 같은 거 입력을 해서 한 다음에 이걸 반장으로 요약해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해줍니다. 변호사, 변리사 분들 또는 검사님들 뭐 수천 장 문서를 읽어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이걸 다 입력해주면 요약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교정을 해줍니다. 오케이. 사실 이게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영어로 우리가 문장 쓰면 이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않지. 이걸 입력하고 이거를 멋있게 교정하면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그 수준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 문장을 미국 고등학생 수준으로 해줘. 그 수준으로 해주고 또 저는 제가 영어로 글을 쓴 다음에 전 또 독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쓰는 영어에 독일어 문법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영어가 모국어고 풀리처상을 받은 기자같이 써달라. 오, 제가 읽으면서 감동이 내 글이 이렇게 멋있어서 짜릿해. 짜릿해요. 글이 너무 멋있어. 영어 배우고 교정하기에는 기가 막혀요, 사실은. 세 번째는 창작.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창작을 챗GPT가 제일 잘하죠. 네. 저도 이 책에서 계속 질의응답만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져서
너 창작도 할 수 있니? 했더니 할 수 있대요. 아무거나 물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고 이 대화는 영어로 지금 대화를 나눴고 영어로 대답한 걸 사람이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최대한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어로 번역 외에는 중간에 제가 실수를 하거나 기계가 반복돼서 대답하는 것도 그대로 실었어요. 사실은 왜곡을 안 하려고. 제가 창작을 하라 그러고 조건을 줬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K드라마 연속극 대본 하나 써줘.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출생의 비밀 집어넣어줘. 두 번째는 주인공이 죽을 병이 걸려. 세 번째, 삼각관계 해줘. 그러니까 꼭 들어가요.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10개 요소 중 그냥 2개 막장 드라마를 써달라고 했어요. 지선은 강남에 사는 젊은 여성. 아마 확률적으로 우리나라 이름 중에 뭐 지선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가 보죠. 어느 날 미국에서 일을 하는 아빠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아빠가 남긴 편지를 변호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편지를 열어봤어. 이게 다 대본으로 써주는 거예요. 대박. 그랬더니 아빠가 이 이야기는 내가 평생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원래 꼭 그러지. 사실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너는 오케이. 입양됐다. 충격. 오케이, 충격. 그래서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요.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암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또 했어. 저는 진짜 궁금했었던 게 삼각관계를 어떻게 집어넣을까 챗GPT가 이렇게까지 대본 써놓고 답을 찾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이 주인공이 이제 인생이 망한 거잖아요. 본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하고 가장 친한 자기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뺏기 시작해요. 삼각관계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히지 않아요? 흥미로운 건 똑같은 조건을 10번 치면 대본이 달라져요. 정말 창의적이에요. 저는 이 맥락 안에서의 그 확률을 조건만 주면 확률이 달라지는구나. 싹.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챗GPT가 작년에 초기 소개됐을 때는 무료였었어요. 100%. 그리고 한 달 전에 유로 버전이 사실 나왔습니다. 2만 원? 20불인가 뭐예요? 네, 뭐 20불, 뭐 22,0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유로 버전이 나오고 나서 무료 버전이 갑자기 느려지더라고요. 아주 우연이겠죠, 이건 당연히. 우연일 리가. 네. 유로 버전으로 그래서 무료 버전이 그렇게 느려졌군요. 네, 많이 느려졌어요. 버벅거리고 당연히 우연이겠죠. 당연히 우연이겠죠. 저는 챗GPT 구독하고 나서 넷플릭스를 사실 끊었어요.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넷플릭스보다. 잠깐만, 넷플릭스에 저기 챗GPT일 수 있겠다. 당연히죠. 남이 만든 대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제가 오페라도 만들 수 있고 제가 시도 쓸 수가 있고 제가 무슨 전설도 쓸 수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장난감이 되더라고요. 창작. 그리고 창작은 팩트가 틀려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창작은 없는 걸 만드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대본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 넣었더니 웹툰으로 샥 그려져 나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것도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그것이 나올 수가 있죠. 그 비디오 여러 가지 긁어다가 비디오로 딱 나와.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하고 제 생각에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표님이 저를 한 3년 후에 다시 한번 초대해 주세요. 왜요? 다른 세상일 거예요. 챗GPT. 여기서 왜요라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저랑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는데 3년까지 가겠어요. 1년 후라도 너무 달라지죠. 기술이 업데이트가 엄청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간은 AI와 어떤 말하자면 그 릴레이션십이잖아요. 이게 새로 나온 애잖아요. 네네. 얘도. 네.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기술이다 그래서 휴대폰에 뭐야 이렇게 진공청소기에 들어가 있는 애니까 큰 신경 안 썼는데 얘가 이제 내 앞에 나타났으면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반드시 얘랑 관계를 맺는 게 좋은 것인지 첫 번째 이게 나한테 어떻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챗GPT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기술은 이미 세상에 등장을 했고 이제는 작은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실리콘밸리 최고의 기업들이 목숨을 걸고 이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영향은 지적 노동이 자동화될 수 있다라는. 그렇다면 아마 노동의 미래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의 노동의 핵심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걸 찾습니다. 우리가 뭐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원할까? 그 다음에 그 원하는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걸 진짜 해야 됩니다. 그 지적 노동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뭐 제 꿈 중에 하나가 언젠가 은퇴하고 시간이 많으면 소설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미 스토리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쓰는 건 너무나 힘들잖아요.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러니 여전히 못하고 있죠. 그런데 생성 인공지능 시대에는 중간 단계를 기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꿈과 결과물의 중간 중간을. 역할, 생성 과정. 생성 과정을. 내 꿈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꿈꿀 수는 없어. 그럼요. 내가 꿈꿔야 돼. 그렇죠. 꿈을 꼭 가져야 되고 오케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뭔지.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원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들이 뭔지 이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생성 AI가 해주고 네. 그 결과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선택하는 건 다시 인간한테 오고 나한테 오고. 결국 아 얘는 중간 단계에 중간 단계. 걸치는구나. 근데 그 중간 단계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면 사실 우리 인간이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들고 솔직히 매우 귀찮은 일이에요. 저도 뭐 소설 작가님들 많이 아는데 처음에 막 그 아이디어 쓰는 건 너무 신나는데 이걸 몇백 장 글로 표현하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다. 근데 이걸 생성 AI 챗GPT가 몇 분 만에 써주고 그것도 10가지 베리에이션으로 그럼 나는 골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노동의 미래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인공지능이 생성 단계를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시대에 우리가 생성 노동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이미 불도저가 등장했는데 삽질을 더 빨리 하는 거를 지금 노력하는 거거든요. 무의미합니다, 사실. 그건 불도저가 하는 게 맞아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특히 저같이 학교에 있는 사람, 교육은 꿈을 가지게 해야 되겠죠. 네. 사람이 원하는 게 없으면 기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데? 그치. 그거를 찾는 방법.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실 이 내가 원하는 거, 꿈이라는 것을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정해줬고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에 너무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거의 여기에 우리는 되게 집중해서 대부분 이 그냥 지점으로 그 안에 집중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인간이. 아 인간이 집중한 곳이 달라지네요. 그렇죠. 이제는 집중이 그럼.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이제는 엄청 달라지는 거지. 생성 단계는 우리가 여유 시간이 생겨버리는 거죠. 맞아. 그 대신에 앞에 여유 시간이 생기는데 그렇지. 이 시간을 어디다 쓸까? 이 오케이, 시간을 오케이. 가장 잘 쓰는 사람은 생성 인공지능 시대에 성공을 할 거고 아하. 여유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기계에게 밀려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되게 명쾌한 대답이신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이 뭔가 생성하고 중간 작업하는데 인간이 들어가서 지적 노동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사실 모여서 다 거기에 같이. 대부분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여기 지금. 있었죠. 네. 근데 이제는 그 앞 시간에 여기서 쓸 시간을 앞에다 많이 쓰고 앞에다 많이 쓰고 또 여기서는, 뒤도 현명한 선택.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오케이. 꿈을 가지는데 더 시간을 쓰고 선택하는데 또 시간을 쓰고 요 안에 중간 노동은 이제 기계한테 AI와 넘겨주면 되는 거고. 협업하면서 그리고 챗GPT 같은 생성 인공지능은 너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저는 생성 인공지능하고 책을 같이 썼잖아요. 인쇄를 안 줘도 되더라고요. 생성 인공지능한테는. 기계가 중간에 우리 인간이 귀찮아하는 일을 다 해주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혜택은 우리 인간이 사실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래서 AI가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AI 위해서 우리가 AI를 멘토링하면서 내 것으로 잘 활용할 생각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특히 챗 GPT는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문장과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를 하나 가지고 있지만 이 녀석한테 현명한 답을 꺼내기 위해서는 챗 GPT를 잘 멘토링을 해줘야 됩니다. 질문을 잘해주고 질문을 잘해.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 그리고 멘토링을 해야 되는구나 챗GPT를. 정말 챗 GPT에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챗 GPT의 생성 인공지능의 멘토가 사실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서 생성 인공지능하고 내가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졌어요. 생성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다 못 외워요. 그럼요. 알지도 못해요. 이렇게 빨리 일할 수가 없고 못하죠. 챗 GPT는 잠도 안 자요. 그치. 돈도 안 받고 돈도 안 밥도 안 먹고 결국 생성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에서 우리가 경쟁하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단 생성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한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다 가지고 있지만 본인의 자유의지가 없고 꿈과 욕망이 없는 그냥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어린아이를 내가 멘토링을 잘해서 잘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이 녀석한테 글쎄요 가짜뉴스 만드는 거에 집착해라
이상한 악용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악용하는 당연히. 멘토, 그 멘토라고 그런 것들은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이요.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할이 기계의 멘토가 되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최고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이번에 저희가 어웨이크 비즈니스 포럼 ABF 요 포럼을 만들려고 했던 게 사실 지금 이겁니다. 그 빠르게 변화하는 모든 디지털 기술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거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오히려 요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멘토링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활용도 해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세상도 못 따라가는데 갑자기 AI가 열려서 황당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반인들 뭐 비즈니스를 하시건 꼭 이쪽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빨리 알고 싶어 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NKY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김대식 교수님은 저희가 섭외하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안 나오신다 그럴까봐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너무 밝게 제 전화를 받아주셔서 진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아니 뭐 교수님. 저도 영광이죠. 너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플랫폼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인터뷰를 이제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 걱정과 두려움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어쩔 수 해소하셨을 없이.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서 또. 조금 현실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40대가 넘은 분들, 네. 지금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40대 넘은 분들이 인류 역사상 사실 가장 행복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지난 만년 인류 문명의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살았죠, 우리는. 또 세계화 시대였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 전 세계 다 여행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기계에게 밀려나기 바로 전에 우리는 다들 은퇴를 하겠죠. 아주 완벽한 타이밍을 우리는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30대 공기도 그만하면 괜찮았어요. 그렇죠. 저거는 가져야 지금 되니까. 20대인 경우 또는 20, 30대는 아마 대부분 이미 직업을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챗 GPT가 들어오더라도 이제 협업을 하는 방법, 같이 일하는 방법을 먼저 습득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지금 아마 가장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세대는 지금 10대죠. 그리고 10대 자체가 고민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우리가 이 많은 혜택을 우리는 누렸던 거잖아요. 사실 기계가 없는 시대에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지적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온 우리는 시간적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10대는 10년 후에 커리어를 시작할 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계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도구와 무기를 우리가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가지고 경쟁을 못 합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10대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원하는 커리어를 가지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이지 않은가 싶어서 아주 진지한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10대들한테는 너무 다 당연히 그들이 직업을 찾을 때는 생성 AI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지금 30, 40대 분들은 산업 분야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잘 활용하고 연결되어야 될 빨리 거냐. 경험하고 배워보고 해야 되는 활용하는 거죠.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찾아야 되겠죠. 되는 거죠. ABF에 오셔서 네. 어떤 말씀을 주로 해주실 네, 건가요? 제가 기술적인 건 다른 분들이 많이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서 이런 기술이 우리 인간의 역사, 네. 인간의 미래, 그리고 또 앞으로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좋네요. 저는요 강의를 하는 사람보다 늘 강의 듣는 사람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줄을 얘기하면 거기서 엄청난 것으로 막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뭔가 그렇죠. 자기를 확장해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인터뷰를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말에 딱 한두 시간만 시간을 내셔서 챗 GPT하고 달리 계정을 만들고 네. 한번 그냥 써보세요. 오케이. 무료입니다, 사실. 누구나 쓸 수 있고 네. 기술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온라인 쇼핑 가입하듯이 들어가서 네. 이름 치고 가입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한글로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성 AI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네. 달리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네. 제가 몇 시간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아하 이런 거구나. 이건 얘가 할 수 있고 이건 얘가 할 수 없고 오케이.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디어가 막 생길 거예요. 이제 김대식 교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인터뷰도 해주셨고 이렇게 좋은 책도 써주셨는데 ABF 포럼에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도 오시게 되면은 많은 분들과 이렇게 교류도 하시고 교수님 진짜 현장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좋습니다. 뭐. 한 몇백 분 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다 오시면 같이 그날 현장에서 질의응답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토크가 아니라서 교수님이 그냥 저한테 이렇게 책을 사인해서 주셨는데 이 책 한
10건만 우리 김미경 TV 독자들에게 좀 나눠 드리는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괜찮으세요? 좋죠. 당연하죠. 여러분도 네. 아마 되게 이 책을 네네. 읽고 싶을 것 같은데 김대식 교수님과 공동 저자입니다.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댓글로 한번 오늘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 AI 명언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나를 적으십시오. 저라면 인류는 AI의 멘토가 돼야 된다. 이게 제 머릿속에 가장 남는 얘기거든요. 기억에 남는 한 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오늘. 재밌죠? 네.